요배식 그렇게 아주 많아.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언니 어디 그래진 것이 있어? 엄청 밖에 서랍에 서랍에. 훈련했는데 다 주는데 빈 공간 너무 많아가지고 버려지는 거 많아서 약간 결과적으로 문제. 네,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우시안이 지금 한 250만 개, 25만 개 중에 한 9만 개가 들어가는 거죠. 대충 가지가. 그러니까 미국이 좀꽉 찬 걸로. 근데 그게 그냥 법률 봤을 때 DJ들에 대해서 그 약간 쇼케이스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근데 많이 떨어진 이유가 저는 이빨을 추가해가지고 그 선생님 인기 많구만. 프레임 혹시 얘네들 딱 결심해 할게요. 그 플레임 원래 예쁘게 돼 있잖아. 꽉 차게. 네, 이거 그거를 깨면 너 인공관이 조금 엄청 많이 버려지는데 또 지금 생각하는 게 이빨 메쉬도 따로 예쁘게 애매하게 나와. 근데 그렇게 하면 돼. 아, 네. 플레이브. 네. 이빨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거 같고요. 누나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나는 잘 돼 있잖아. 맞아요. 크게 잘 돼 있어서 그 플레임이 지금 제공해준 이유에 맞아요. 그래서 플레임 예쁘고 이빨도 땄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대신에 네이버 유수인데 이거 버리자. 대신에 네이버 유수인데 사이즈랑 좀 작게 해야 되잖아. 뭐 이럴 거 없어요. 저 여행 갔다 근데 다음 주에. 오케이 분명하겠습니다. 이건 케이크 먹을 사람 하나만 안 돼요. 전이 나왔다. 얼마까지 했어? 아니야. 자, 언니 갖다 줄게. 제가 눈물을 갖다 31만 개? 한 정도? 스크했을 거니 이 정도. 한 25만 개로 하는데요. 한 번은 뭐 그게 막 25만 개라고 떨어지는 거. 25만 개는 10만 개면 충분한데. 나중에 3D. 그렇지. 이제 되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냥 커터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냥 CG랑 바꾸고서 그러면 렌더로만 바꾸면 맞아요. 렌더로 안에 그 K 2차원이 있는데 너무 돼 그래서 있거든. 그냥 빨리 따로따로 만들고 케이크 회수해 네 놓고 맞아요. 근데 그 모델 사이즈 다들 야무지게 먹어. 그래서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한 그냥 못 따서. 50개 따로 네. 그래도 수면도 따로 아, 어차피 6층으로 가고 내려가야 되나? 내가 케이크 그걸 챙겨줘. 내가 헬스 여기다 걸어서 하면 없겠지? 내가 야, 이걸 아니 나갈 거야. 아니 하고 싶다네요. 아니 지금 이거 지금 네. 이거 쓰니까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발표드릴 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사람 얼굴이나 몸에 대한 3D 렌더링, 보디 렌더링 이런 거를 주제 지금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어요. 보이나요? 아, 네. 주제 같은 경우는 발표 주제 같은 경우는 총 3개 논문 가져왔는데 일단 뭐 사람 얼굴에 있어서 포인트나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나 뭐 뎁스나 노말 벡터나 이런 어노테이션을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당연히 사람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픽셀 와이즈로 이렇게 뭐 여기가 눈이다, 코다, 입이다 이렇게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뎁스나 노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D상에서 그걸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신테틱 데이터로 좀 해결을 해볼까? 그리고 뭐 신테틱 데이터만으로도 트레인을 했을 때 퍼셉션 테스크에서 뭐 리얼 데이터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논문들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려드릴 논문은 Fake it till you make it이라고 뭐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미 신테틱 데이터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너가 실제로 그걸 이룰 때까지 그런 것처럼 행동해라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뭐 신테틱 데이터를 써서 리얼 데이터에서 인퍼런스 했을 때도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쇼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뭐 왼쪽이 이제 리얼 이미지고 그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컬러 코딩한 게 이제 오른쪽에 렌더링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비디오 모델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나 컨시스턴트하게 잘 예측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키포인트 디텍션 또는 뭐 메시 리컨스트럭션의 일환일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뭐야? 근데 이렇게 여기 길게 있는 거 나는 들어가자마자 쭉 있는 거 말고 그냥 튀다잖아 건물이. 저거 뭐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자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실제로 사람이 이제 그런 뭐 뎁스든 노말이든 이제 뭐 이런 것들의 에셋들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하기가 힘드니까, 뭐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뭐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뭐 하고 이런, 네, 네,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인건비라는 게 워낙 뭐 버짓이 들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메시 디자이너들이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메시를 잘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놓거든요. 뭐 리거들도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얼리언 엔진 이런 데 우리가 쓰는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게임 중에 퀄리티 되게 높은 것들 있죠. 약간 뭐 검은 사막 뭐 이런 게임들 보면은 렌더링 퀄리티 되게 높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디자이너가 몇 시간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메시들을 다 삽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이거를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파라메트릭한 메시에 피팅시켜서 여러 퍼섹션 태스크들이 에셋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메시가 디자이너들마다 뭐 쓰는 뭐 메시의 삼각형의 개수도 다르고 벌텍스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을 한다 그러면 벌텍스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볼륨이 큰 머리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픽스트 토폴로지에 레지스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피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라메트릭 메쉬라는 거는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이게 포고를 움직여서 쉐입도 바꿀 수 있고 이제 뭐 내게 아티클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익스프레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뭐 삼각형의 뭐 개수가 바뀐다고 이러진 않잖아요. 모핑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픽스 토폴로지에 피팅하는 과정을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몇 개 있는데 이 렌더링을 이제 이 파라메트릭한 메시이기 때문에 모든 얼굴에 대해서 같은 파트별 시멘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쉐입을 아무리 변화를 시켜도 이 위쪽이 턱이다 이런 시메틱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값들을 그냥 그대로 렌더링을 하면은 그게 2D에서 마스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룰로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그냥 뭐 한 땀 한 땀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단 한 번만 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코스트가 들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D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레지스터를 잘 해놓고 요걸 우리가 기존 원래 있는 그 어노테이션 룰에 따라서 렌더를 하면은 이런 뭐 하얀색 스틱맨으로 되어 있는 키포인트들도 구할 수 있고 컬러 코딩 되어 있는 세그멘테이션 맵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방금 보신 메시에서 딱 보시다시피 알 수 있는 게 이제 보통은 뭐 얼굴 같은 경우는 대머리 메시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머리카락도 뭐 워낙 하나의 큰 분야이기도 하고 액세서리나 이런 거는 사실 뭐 얼굴을 몰핑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머리 메시에서 몇 가지 리얼리즘을 더 추가할 에셋들을 좀 더 삽니다. 이게 뭘 사냐 하면은 텍스처 맵을 삽니다. 텍스처 맵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메시는 삼각형 벌텍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삼각형 벌텍스 하나마다 이제 컬러가 지정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삼각형 안에 인터폴레이션해서 렌더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흑인의 피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맵도 이제 되게 정교하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 디자이너 것들의 그런 에셋들을 사고 그리고 좀 헤어 같은 경우도 그걸 구매를 하고 뭐 옷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3D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빛이나 이제 환경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환경 맵도 따로 사서 이제 뭐 물리 법칙에 의해서 얘가 실제로
우리 카메라에 보였을 때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것도 같이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람과 되게 유사한 뭔가 셋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산 하나 질문이 네. 있어서 저 아이덴티티는 자아인 건가요? 아, 자아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는 쉐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턱이 얼마나 큰지, 코가 얼마나 큰지 아, 그런 거에 대한 쉐입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2D 렌더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 아이덴티티가 아까 보실 수 있다시피 제가 이런 파라미터 단에서 이렇게 토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가정을 하고 랜덤 샘플을 해서 하면은 이제 뭐 턱이 큰 사람 나올 수 있고 코가 작은 사람, 뭐 머리가 작은 사람 이런 걸 뽑을 수 있는 그냥 파라미터. 해석 불가능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방금 같은 경우는 perception 태스크들에 대한 에셋들을 어떻게 뽑는지를 앞서 보여드렸는데,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알베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 순수한 우리 네이키드한 피부나 뭐 물체의 색깔을 이야기하고, 노말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죠. 뭐 여기서 접하는 접평면에 그냥 곱선 벡터를 렌더링하고, 딱히 렌더링 했을 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제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라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뭐 얼마나 면이 스무스하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애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뎁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 수 있죠. 카메라에서 이 물체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보라색들이 값이 높은 거니까 코가 이제 하얀색 앞에 있고 뭐 이런 시멘틱을 알 수 있는 거고, 마스크는 뭐 그냥 매팅 마스크고. 네, UV 같은 경우는 이제 메쉬에서 실제로 이 연속적인 값처럼 보이는데, 뭐 몇 번 벌텍스가 이제 뭐 어디 코가 있다, 입이 있다, 눈이 있다,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연속적인 버전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벌텍스도 렌더링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에셋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거 별로 재밌는 결과는 아닌데, 뭐 이전에 뭐 리얼 데이터를 쓴 메소드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뭐 필적하거나 더 이제 높은 성능을 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밑에 키포인트 디텍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듬해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댄스 랜드마크라고 해가지고 키포인트 원래 우리 얼굴에 찍을 때는 뭐 68개 이렇게 찍는데 300개 이렇게 찍는 그런 랜드마크 벤치마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테스트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진짜 2년 전에 CCTV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뭐 이게 실제로 저랑 닮았죠. 이게 리얼타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닮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성능이 꽤 좋았다. 저희가 뭐 신테틱 하면은 조금 괴리감을 느끼거나 이제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생각보다 이제 훨씬 더 잘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논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글에 보시면은 그래서 뭐 얘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써놨는데, 뭐 이걸 트레인을 하는데 뭐 데이터셋을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데, 일단 뭐 트레인은 뭐 차치하고 이 데이터셋 렌더링을 해야 되죠. 렌더링하면 GPU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겠죠. 그걸 하는데 이제 150개 M60 GPU를 썼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냐라고 했더니 뭐 7,200달러, 그러면 뭐 720만 원. 근데 뭐 이게 사실 큰 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바 한 명씩 고용해서 하면 시급 미국 단위로 따지면 3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한 3년 뒤에 이제 메타에서 최근에 이제 낸 25를 받은 논문인데, 사피엔스라는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에서 보실 수도 있다시피, 네, CP. 네. 사람에 대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뭐 포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뭐 뎁스 맵도 뽑을 수 있고, 이제 노멀 맵도 뽑을 수 있고, 뭐 이런 에셋들을 우리가 네 개를 다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들의 뭐 장점, 또는 네,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했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뭐 제가 잘 알지는 않지만 그 VIT 같은 백본을 가져와서 그 마스터 오토 인코더 방식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왼쪽이 GT라고 하면은 이런 마스킹된 드랍된 이미지를 넣고 얘를 예측하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학습을 하면은 뭐 셀프 슈퍼 비전을 주는 뭔가 모델이 하나 됐겠죠. 그러니까 얘 피처를 사람에 대한 피처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네, 뭐 마스크를 뭐 75% 정도 드랍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사람에 대한 피처를 잘 갖고 있게 하도록 모델을 하나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헤드들을 조그만 거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여러 태스크들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쉬운 태스크인데 2D 레벨의 퍼셉션 태스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D 레벨에서 이런
바디 키포인트나 뭐 얼굴의 키포인트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들이 손으로 어노테이션 하기 되게 쉽잖아요. 뭐 뎁스, 노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인하우스 데이터를 씁니다.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알바들을 써가지고 이런 어노테이션들을 다 검수하고 몇 번 이 리파인을 거친 네,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GT로 썼다 이야기죠. 네, 뭐 그렇게 했고요. 사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뎁스랑 노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D로 레이블링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은 뭐 대충 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묘사할 수 있겠으나 뭐 픽셀 와이즈로 얘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 이런 거리감을 잡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인 할 때는 이 태스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랑 노멀 에스티메이션을 트레인 할 때는 이제 신테틱 데이터를 뭐 전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 사람같이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다 스캔 데이터나 다 게임 엔진에서 렌더한 데이터거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되게 성능이 좋았다라고 보여줬고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이제 성능이 좀 좋았던 거는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이제 노멀 에스티메이션에서 이제 그 에러 값들이 상당히 기존 모델에 비해서 뭐 많으면 수십 배, 적게는 수배 정도 더 이제 낮게 나온 네, 그런 뭐 좋은 성능을 보인 네,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 렌더링해서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 뎁스 애니띵이라고 뭐 세그멘테이션 애니띵 모델은 다 아시니까 뭐 그거의 뎁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보다도 이제 좀 모델 성능이 좋다. 근데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뎁스나 사실 이 지금 나블라 뎁스라고 돼 있는 게 이 뎁스에 대한 그 뭐 그레디언트를 렌더링한 값인데 사실 이게 렌더링하면 노멀과 되게 비슷한 시멘틱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픽셀에서 XY 값은 알고 노멀은 이 바깥 방향을 가리키니까 XY 방향을 외적하면 이 노멀 방향이 나오죠. 서페이스 노멀 방향. 그래서 그걸 렌더링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뎁스를 보면은 사실 얘가 잘했는지 좀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도 노멀로 렌더링해서 봤더니 아 이게 좀 개인성이 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거를 보고 뎁스 같은 것도 이제 본인들이 더 잘한다. 그런 거를 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뭐 이 논문에서 가장 재밌었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폰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레드 카메라보다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뎁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아이폰 뒤에 달려있는 그 라이다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실제 그건 트루 뎁스잖아요. 광선을 쏘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거리를 계산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걸 가지고 뎁스를 찾는 건데, 뭐 그것보다 뭐 더 좋다. 뭐 더 좋다라기보다는 그 보통 이제 그런 이런 데는 싼 걸 쓰니까 그것보다 레졸루션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마지막 논문인데 이제 그런 신테틱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 모델까지 한번 해봤다라고 한 거고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논문이고 시그레 마시아 2024년도에 올해 1월에 도표했던 학회인데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뭐 인풋 이미지 이렇게 세 장만 가지고 좀 이제 포토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뭐 앞선 결과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제 뭐 ITW하고 되게 인더 와일드 데이터 이렇게 휴대폰 폰으로 캡처로 찍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뭐 널프 태스크를 했더니 뭐 이런 우리가 이렇게 3D로 돌려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눈의 안광 이런 것도 잘 캡처하고 이제 뭐 입술에 이런 뭔가 뭐 서브서페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표현을 하고 뭐 이런 좀 리플렉티브한 물체도 잘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이게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신테틱 데이터만 썼다라는 게 이제 좀 놀라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습 방법 자체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가 됐던 뭐 이미지 세트를 3D로 올리려면 보통 널프라는 뭔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래 세팅을 하는데 널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한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그럼 그 찍은 카메라들에 대해서 뷰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3D 공간상에 점을 물어보고 얘 컬러가 뭐야? 아니면 얘가 뭐 실제로 얼마나 차 있어? 볼륨이 얼마나 돼? 이런 거를 물어보고 나서 이걸 접근해서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컬러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인풋 뷰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이렇게 3D를 이렇게 렌더링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뭐 널프 태스크다. 이 정도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는 인풋이 카메라 위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진만 딱 보여주는 거. 아니요. 이 인풋의 위치, 카메라 포즈가 있어요. 카메라 포즈가 있어야 여기서 광선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우리가 월드 좌표기로 돌려내잖아요. 그 월드 좌표기 돌려야 하는 이유는 MLP가 받을 때 다 정교화된 값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 카메라가 볼 때는 얘가 0,1인데 얘 카메라 볼 때는 얘가 0,1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카메라에 내 인디케이터를 다시 달아줘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요거를 이제 월드상에서 돌려주는, 네.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카메라 파라미터를 네, 카메라 좀 필요하고 네, 그런 데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고 이제 이 프라임 모델 학습하는 경우는 방금 널프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3DMM 그리고 파라메트릭 메쉬 모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쉐입이랑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그냥 아까 본 XYZ랑 같이 콘캣 해가지고 컨디셔널 널프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같이 이제 뭐 해석할 수 없는 모종의 레이턴트 코드북을 같이 학습을 하는데요. 근데 뭐 이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 사람들을 렌더링 하려고 하면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디퓨전 모델도 있겠지만, 뭐 간을 많이 썼죠. 이제 그 전까지. 간을 많이 썼는데, 근데 사실 뭐 그 학습 자체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지금 쓴 학습 방법 자체는 오토 디코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되게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되게 오래전에 나온 이제 GLO라는 논문에서 한 학습 방식인데요. 우리가 디코더가 하나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드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나온 이미지에 대해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달아가지고 이게 진짜니 가짜니 하면서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뽑았으니까 뭐 저쪽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데이터 데스만큼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뭐 FFmpeg 7만 개다. 그럼 7만 개를 가지고 있고 걔랑 이 디코더랑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뚱뚱하게 학습이 되면은 이 레이턴트에서 이미지를 그 복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되게 뭐 직관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뭐 데이터 단어를 좀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되게 아날로지한 방법으로 여러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3D 신테틱 데이터가 있겠죠. 뭐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뷰나 뭐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3D에서 무한정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인을 하면은 뭐 여기서 뭐 이 레이턴트끼리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뭐 중간에 사람 아무런 사람이나 뽑을 수 있고 뭐 실제 제네레이티브 모델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려는 건 뭐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에 대한 멀티뷰 이미지나 뭐 한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3D로 리프팅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 모델을 이용해서 얘를 피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GT로 가지고 뭐 얘랑 이제 같이 파인튠을 좀 하면 뭐 이 로스를 얘랑 이제 렌더링 된 친구랑 이 GT 이미지랑 이렇게 뭐 perceptual loss나 뭐 recursive loss가 걸리니까 이제 파라미터가 변화하면서 이 W 네, 레이턴트를 같이 이제 포워딩을 하면은 리프팅된 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뭐 이 과정 자체는 모두 다 이제 파인 튜닝 할 때는 빼고는 다 이제 신태 데이터만 썼다라는 게 좀 신기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다음 퓨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4D 또는 이제 컨트롤러블 가능한 사실 저희가 아까 익스프레션 파라미터를 계속 옮기고 하면은 몰핑 가능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모델 자체가 워낙 무식한 모델이기 때문에 컨디션 하나하나당 레디언스 필드가 하나하나씩 생기는 개념에 가깝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 다음 웍에는 스페이스끼리의 뭔가 매핑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뭐 몰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아까 그 파라미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여기 보기엔 두 개로 그 페이셜하는 게 컨트롤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뭐 베타가 쉐입이고 이 지금 프라이라고 돼 있는 게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로는 이제 뭐 대머리의 사람 얼굴에서는 대충 다 규격화되게 얼굴에 뭐 쉐입이랑 높임 같은 걸 거기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라메트릭 메쉬, 뭐 3DM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습을 할 때 네. 이 파라미터를 가깝게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건가요? 약간? 아, 3DM 이런 거 만들 때요? 네. 아, 그거를 만들 때는 보통은 그게 좀 헤비한 부분이라서 뺐는데 뭐 이런 걸 만들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메시들을 뭐 스캔을 뜨든지 해가지고 뭐 이런 좋은 퀄리티 메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픽스된 토폴로지로 하는 과정을 레지스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하는 와중에서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3D 에셋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특정 뭐 웃는다 이런 파라미터를 넣으면 다 애들 웃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웃는 것만 갖고 이게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벌텍스 포지션에 대해서 PC를 돌리면 쉐입에 대한 프린시플 엑시스들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학습을 하진 않고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베이시스를 뭐 어느 정도 개수 뭐 벌크를 정해놓고 뭐 코에피션트 뭐그 사이즈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사실 이건 딥러닝 있기 전부터 나온 기술이라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뭐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고요. 근데 그 파라미터는 이제 코에피션트가 될 테니까 그 파라미터를 보통 뽑을 때는 이제 사람 이미지에서 내가 이 파라미터를 줘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얼굴에. 그런 거는 2D 키포인트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얘도 이제 키포인트 눈은 누다, 코는 코다 이런 시멘틱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렌더 해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그 파라미터를 뽑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네, 얻게 되는 거죠. 3DM 파라미터라는 거. 네, 저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좀 질문 있어요. 쓰면 네, 다음 분인데 어디 있습니다. 들리세요? 네, 저는 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공유해도 그쪽에 보이시나요? 작업입니다. 일단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진행하면 될까요? 네, 더 보이시죠? 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주제교육순위연구실에서 이제 박사과정 진행 중인 박준우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총 4편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은 너무 좀 하나하나 파고들기보다는 요즘에 LLM 가지고 이렇게 뉴머리컬 시퀀스를 이제 생성하는 혹은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좀 그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관련 있는 논문들을 두 가지 포인트로 묶어봤는데, 하나는 그냥 LLM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거와 관련된 아웃풋으로 시퀀스를 뱉는 그런 태스크들 관점에서 재작년 23년 뉴럴립스에 나왔던 그 논문 한 편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LLM 프로세스라는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LLM이 이제 시퀀스 생성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방향이 이제 어떤 프라이 어널리지 같은 거를 텍스트 정보로 같이 줬을 때 그때도 이제 뭔가 유의미한 예측을 할 수 있는가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벤치마크 논문이 2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사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태스크가 타임시리즈 포캐스팅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타임시리즈 포캐스팅이 결국에 뉴메리컬한 시퀀스를 생성하는 거라서 꼭 타임시리즈에 관심이 없더라도 조금 어떤 수치적인 거를 LLM을 가지고 생성하려는 분들한테는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네, 이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결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포캐스팅 관점에서 이런 연구가 왜 하고 있고 그리고 뭘 기대하면서 하고 있냐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는 이제 크게 좀 두 가지 리서치 방향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 NLP나 이제 비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지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지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물론 그것을 학습하기 위한 비용과 뭔가 데이터는 굉장히 크고 비싸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라지 스케일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 도메인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원해서 이제 큰 모델을 학습시키려는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아예 그것과 반대로 해서 그 어차피 이제 그 굉장히 이피션트한 모델이 있다고 치면은 도메인 스페시픽 할지언정 그것들을 학습하는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더 작은 모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억셉트된 논문들 보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뭐 10K 뭐 그리고 1K 뭐 이렇게 점점 더 작아지는 모델들을 제안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 LLM을 활용하는 그 연구는 이제 어떤 라지 모델을 이제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왜 하필 LLM을 가져와서 하고 있냐가 조금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존에도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만 막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 태스크를 위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NLP나 비전에서 어떤 프리트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제 푸는 그런 식의 접근들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 그 타임시리 쪽에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잘 안 돼서 사실 지금은 연구 자체가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타임 시리즈만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은 잘 만들 수가 없는데 그 LLM은 계속해서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NLP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이제 그 잘 된다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타임지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그 직접 만들지 말고 일단 학습이 잘 된 LLM을 가져와서 타임시에 적용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LLM을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타임시리즈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결국에 타임 시리즈는 이제 뉴머리컬 시퀀스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LLM 그러니까 토큰을 입력을 받는 LLM한테 어떻게 넣어줄까 측면이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그 어라이먼트 계열 논문들은 이제 그 시퀀스를 패치화한 다음에 그 패치 하나를 이제 인베딩을 만듭니다. 그 인베딩 만들고 LLM이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 매핑을 시켜줘요. 그 매핑을 위해서는 일단 어라이먼트를 위한 학습이 좀 필요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그 LLM은 이제 어떤 뉴머리컬 시퀀스를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출력 자체도 토큰으로 뱉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그 원하는 포맷으로 이제 출력을 하도록 이제 그 추가적인 레이어를 붙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타임시프트 포켓팅 같은 경우에는 뉴머리컬 시퀀스를 그대로 아웃풋을 내뱉을 수 있도록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계열은 이제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토큰 레벨에서 뭔가 얼라인드 맞추지 말고 그냥 LLM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뉴머리컬 시퀀스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텍스트화해서 넣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LLM이 생성하는 것도 어떤 뉴머리컬한 값이 아니라 그냥 그 숫자 값 자체를 텍스트로 뱉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작년에 나온 유립스 스팟라이트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이 얼라이먼트 계열들의 성능이 그 프리트레인드 LLM을 쓰나 안 쓰나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LLM이 학습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결국에 그 모델들이 잘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모델 변형에 의한 뭔가 조금 그 정도 차이인 거지 뭐 LLM의 진짜 뭔가 시퀀셜 리즈닝 능력을 뭐 활용해서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결국엔 이게 스파트라이트가 됐던 이유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하는 리뷰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LLM을 쓰는 방법 중에서 남아있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뉴머리컬 시퀀스를 텍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뉴메릭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뱉을 때도 그냥 이제 텍스트로 내뱉는 거죠. 그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좀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렸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뉴메리컬 시퀀스라는 게 네, 1 더하기 2 더하기 3, 저 예시인가요? 네, 네, 이거를 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네, 혹시 더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은 지금 프롬프트, 그러니까 저기 그 왼쪽 그림에 있는 게 결국에
그 위에 약간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는 원래 저희가 LM한테 이제 입력을 줄 때 저렇게 센텐스가 들어오면 저걸 토커나이즈 해서 입력 들어가잖아요. 그럼 뉴머리컬 시퀀스를 텍스트로 바꾼다는 것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그 숫자 값 자체를 텍스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인풋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LLM이 어쨌든 이게 뉴머리컬 시퀀스일지언정 토커나이즈 할 수 있고 토커나이즈 한 다음에 아웃풋 출력할 때도 그 시퀀스 생성을 할 때 그냥 토큰들을 내뱉고 그 토큰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잘 애그리게이션 해서 뉴머리컬 시퀀스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실제로는 되게 좀 엄청 나이브한 방법이라고 느껴질 텐데 실제로 그렇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그때 쓰는 프롬프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뭐 이제 그 인풋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단순히 연장을 해라. 뭐 그때 이제 포맷과 관련해서 뭐 어떠한 텍스트도 뱉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인스트럭트 모델한테 주면은 이제 저렇게 파란색으로 포맷된 표시 쪽에 대해서 이제 LLM이 그 뉴메리컬 시퀀스를 텍스트 형태로 뱉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챗 모델에 관한 프롬프트를 보여드린 건데 그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잘 동작을 안 하니까 동작 안 하는 모델이니까 거기에는 그냥 아무런 텍스트 없이 그냥 시퀀스만 나열해 줍니다. 그러면 걔가 자연스럽게 시퀀스만 뱉는 형태로 이제 그 출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부가적으로는 뭐 그 이제 그 토큰 레벨에서 그 저희가 어차피 필요한 거는 텍스트를 뽑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디짓만 얻으면 되잖아요. 숫자 0부터 그 9 사이의 그 토큰들만 뱉어서 조합을 하면 되니까 그 아웃풋 레벨에서 이제 로짓에 대한 바이어스를 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숫자 디짓이 아닌 그런 값들의 로짓은 다 작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절차가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가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모델 이제 오픈AI API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은 로직 바이어스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저렇게 텍스트를 뭐 포맷을 주는데 뭐 저렇게 하면 해도 잘 된다라는 게 이 그 유립스 23년도에 나왔던 이 제루샤 타임스 팟캐스트라는 논문이고요. 거기서 좀 몇 가지 조금 그 이게 그냥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전처리 좀 후처리가 조금 필요한데 이게 결국엔 토커나이제이션과 좀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타임 시리즈나 뉴메리컬 시퀀스를 생각하면은 결국엔 거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인티저 값들만 있는 게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 값들도 많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플로팅 값들이 있으면은 그 숫자 패턴 자체가 토커나이즈 할 때 그 그냥 인티저보다는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 소수점 자릿수도 있고 그다음에 0점 몇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섞여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할 때 토크네이션 좀 에러가 많이 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타임쉘 집어넣을 때 스케일링을 해서 인티저 레벨로 바꿔주고 그때 인티저 레벨에서 그 이제 10의 자릿수 베이스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세밀함을 표현한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뉴머리컬 시퀀스를 텍스트화해서 넣어줄 때도 결국엔 토커나이션 입장에서는 그 숫자들을 어떻게 디터미네이터를 넣을까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약간은 조금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GPT-3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짓별로 스페이스를 다 넣어주는 게 토커네이션이 잘 돼서 성능이 잘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뭐 라마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쉼표만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모델마다 약간 토커네이션 그 능력과 뭐 약간 한 방법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델별로 약간 토커네이션도 약간 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LLM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대해서 그 아까 전에 얼라이먼트 계열들은 LLM이 학습이 되나 안 되나 뭐 성능이 차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계열에서는 LLM들이 이제 얼마나 똑똑한가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그 시퀀스를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밑에 표에서 보여주는 건데 저 MLU 어큐러시라는 게 결국에 그 LLM이 얼마나 리즈닝을 잘하냐에 해당되는 얘기고 옆에 Y축에 있는 이제 네거티브 로그라이크드가 이제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 값과 얼마나 분포가 일치하냐를 보여주는 건데 저건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LU 어큐러시가 높아질수록
그 결국에 시퀀스의 능력도 좋아졌다. 결국에는 이게 LLM의 시퀀스 리즈닝 능력을 잘 사용해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게 엄청 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 이 중간에 있는 GPT-3랑 4 중에서는 이 CRPS도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GPT-3 그러니까 이게 다빈치 모델일 텐데 그게 성능이 더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 저자들은 그 이유를 이제 그 GPT-4 같은 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이제 뭐 그런 걸 할 때 그 시퀀스에 조금 적합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되게 나이브하게 주더라도 토크네이션과 그 전처리 잘 해주면은 LLM 그 자체로서 그 타임 시리즈 포캐스트로서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실험 결과 중에서 조금 저는 조금 재밌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 왼쪽 거 설명하기 전에 그 오른쪽 거에서 위에 것부터 설명드리면은 그 저기 다트 뭐 모나쉬 인포머가 이제 데이터셋 이름이고 지금 밑에서 보이는 X축에 있는 것들이 각각 모델들이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라마와 GPT-3 그리고 아리마를 빼고는 그냥 딥러닝 기반의 어떤 타임 시리즈 모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제로샷이 아니라 그 다트라는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특정 샘플에 대한 이제 성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샷 성능, 그 풀샷 딥러닝 학습된 풀샷 모델의 샘플 성능하고 저 라마2는 그 샘플 하나만 입력을 받아서 한 제로샷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라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유가 결국에는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은 이제 어떤 제너럴된 모델을 이제 큰 모델로서 만들고 뭐 학습 없이 써보자라는 측면에서는 보시면 풀샷 모델 성능보다 좋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뭐 각각 데이터에 대한 학습 없이 그냥 입력 시퀀스만 주어지면은 그때의 성능이 학습한 모델들보다 더 좋았다. 이게 결국에는 이 논문이 조금 그 리뷰한테 좋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보이시면은 결국에 제로샷 모델이다 보니까 그 학습에 영향도 안 받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 시퀀스 사이사이에 미싱 밸류가 있었을 때 딥러닝 베이스 모델들은 이제 그것을 그 미싱 밸류에 조금 강건해지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학습이나 뭔가 오브젝티브가 필요한데 그 LLM으로 이제 제로샷 포켓을 만들었을 때는 미싱 밸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뭐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미싱 밸류 처리하는 것도 뭐 지금 결국엔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뉴머리컬 시퀀스를 텍스트로 바꿨을 때 빈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넌이라고 표시해서 넣어주기만 해도 뭐 동작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게 조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보시기에 지금 뭐 되게 단순한 이제 펑션 이퀘이션이 있는 그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리니어나 아니면 사인 뭐 이런 비트 인퍼런스 같은 거는 뭐 사실 딥러닝 기반 모델도 잘하는데 저기 익스포넨셜 시그모이드 리니어 곱하기 리니어 타임즈 사인이라고 돼 있는 이 세 개의 타임 시즈는 그 기존에 약간 그 모델들이 굉장히 못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그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보지 못한 언신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레인지가 그 자기 밖으로 넘어가는 걸 되게 못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란 게 되게 간단한 함수지만 딥러닝 기반 모델들은 저거 넘어가게 되면 거의 OOD 샘플처럼 동작을 해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저거 못하는데 그 LLM 기반을 했을 때 저런 이퀘이션 중에서 익스포넨셜이나 뭐 시그모이드를 굉장히 조금 잘한다. 밖으로 나가는 함수들을 잘하는 게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고 그쪽 리니어 타임즈 사인은 그 보시면은 타임 시리즈 모델이 보통 이제 그 유니디렉션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된 형태에 대해서도 되게 못하는데 그 LLM을 이용한 타임 시리즈 포켓서는 이런 거를 뭐 추가적인 학습 그런 거 없어도 되게 이렇게 대칭적인 이런 것도 되게 예측을 잘했다라는 게 조금 기존 타임 시리즈 포켓팅 모델에 비해서 되게 조금 다른 특성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조금 실험을 더 해봤는데 그 재미있는 점은 보통 이제 사인 같은 거 보면은
그 한 주기를 적어도 학습을 해야 그 다음 주기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LLM으로 가지고 하면은 그 사인의 반주기만 봐도 전체 사인을 잘 그려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LLM 자체가 어떤 펑션 이퀘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값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LLM 포캐스팅을 사용했을 때 딥러닝은 조금 잘 힘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나온 논문은 아까 했던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걸 좀 시키는데 그 뭐 이쪽에 이제 LLM 프로세스라고 해서 뭐 프로세스 그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뉴럴 프로세스 이쪽 계열 쪽 논문을 쓰시는 분이 LLM을 가지고 쓴 건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면은 그 LLM을 가지고 그 인퍼런스를 이제 프롬프트를 맞춰가지고 프롬프트를 잘 맞춰서 그 뉴럴 프로세스 쪽에서 하는 것처럼 인퍼런스를 시켜봤더니 그 LLM이 나온 결과 자체도 그 뉴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뉴럴 프로세스나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제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확률적인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도 그냥 LLM 그 자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좀 다른 게 아까는 결국 레귤러 스텝에서의 그 이제 시퀀스 제너레이션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MP나 G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쿼리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면은 왼쪽에서 이제 그 XY 축으로 된 그 보시면은 저 X1부터 X3까지가 내가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내가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이고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 값은 저 아래쪽에 이제 X0 스타부터 XN 스타까지 있는 저 그 막대기들인데 그 위치에 Y 값들을 이제 쿼리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거를 날렸을 때 뭐 그게 뭐 실제로 뭐 저기는 좀 레귤러하게 돼 있긴 한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어떤 값이든지 간에 내가 값을 물어보고 LLM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 인디펜던트 마지널 프롬프트랑 오토레이션 프롬프트 두 가지가 설명돼 있는데 일단 인디펜던트 마지널 프롬프트가 뭔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쿼리 포인트가 이제 뭐 저기 x n개까지 있다고 치면은 결국에 내가 여기서 x 제로 스타를 이제 예측을 해서 y 제로 스타 값을 알게 되면은 그것까지 써서 이제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거면은 밑에 오토레시브 프롬프트처럼 동작을 한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예측한 값을 안 쓰고 그냥 관측되는 값만 가지고 하면은 저 인디펜던트 마지널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서 이제 그 프롬프트 설명을 드리면은 t는 어떤 이제 내가 풀고 싶은 도메인에 관한 유용한 텍스트들이 저 T 쪽에 매핑이 되고 저 스몰 T로 그 꺽쇠 안에 있는 거는 그 이제 구분자입니다. 구분자고 저 X1이랑 Y1이 내가 관측 포인트를 이제 X3, Y3까지 일렬로 이제 나열을 해줘서 붙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그 값의 이제 타임 인덱스나 이제 쿼리 포인트를 이제 주게 되면은 LLM이 그 쿼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이게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가 들어가고 오토로게시브는 내가 그 예측한 값이 있으면 다시 돌려서 또 다른 값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저희가 이제 멀티비리어트 포캐스팅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 채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채널별로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23년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10개의 채널이 있는 타임시리즈면은 각각 채널별로 이제 뭔가 독립적으로 인퍼런스를 하고 뭐 결과를 모았는데 얘네는 그 지금 X1이라고 되는 게 사실은 스칼라 값 하나가 아니라 그 일단 벡터 취급 그러니까 멀티 디멘전 그 디멘전을 가진 벡터여서 실제 프롬프트 넣을 때는 만약에 그 X 포인트가 뭐 좌표 코디네이터 치면은 X11하고 X12 이렇게 해서 이제 X 포인트 관련해서 쉼표 전에 멀티 디멘전 값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넣어줘도 동작을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만 조금 보면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LLM에 넣어줄 때 그냥 저렇게 프롬프트 주는 것도 있는데 그 요즘에 뭐 띵크 스텝 바이 스텝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트리 구조로 여러 번 인퍼런스 하는 거 있잖아요. 트리 구조를 여러 번 인퍼런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을 늘려서 성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쪽 계열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트리 계열로 인퍼런스 늘리는 뭐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트레이닝 타임을 늘려서 성능을 높였던 부분 대신에 테스트 타임 때 시간을 늘려가지고 LLM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들, 뭐 O1이나 GPT O1이나 이런 애들 성능 높일 때 쓰였던 방식들이 이런 그 연구하시는 분야 쪽에서 쓰이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내가 어떤 API 쿼리 날렸을 때 그 리즈닝 스텝을 자체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걸까요? 아, 네네. 결국에는 뭐 그게 일종의 뭐 자체적으로 내가 뭐 인스트럭션으로 COT 스타일로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알아서 COT 해가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냐 이런 걸 물어보신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그 API 중에서 뭐 그런 걸 자동으로 하는 쪽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COT를 유도할 수는 있잖아요. 뭐 이 문제 풀기 전에 조금 유용한 것들을 좀 해봐라 뭐 이런 거를 시켜볼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시켰을 때 리즈닝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런 쿼리 포인트에 대한 이제 인퍼런스를 뭐 시켜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그냥 제가 좀 실험을 좀 해봤을 때는 그걸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논문에서는 뭔가 COT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딱히 좋아지는 않았다 뭐 약간 이런 말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실험 세팅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리즈닝이 들어갔을 때 더 좋아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게 논문에 뭔가 실험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는 일단 제가 본 쪽은 없습니다. 이 시퀀스 생성하는 쪽을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LLM한테 저렇게 인퍼스 시켰더니 뉴럴 프로세스나 GP가 갖는 어떤 특징들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맨 왼쪽에 있는 플롯들에서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이제 GP의 결과인데 이게 아래로 갈수록 관측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옵저베이션 한 값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퀀스를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관측 값들이 많아지면은 그 관측 포인트가 있는 곳에 대해서 언설턴티가 줄어들고 그리고 관측 포인트가 촘촘한 경우에도 그 관측 포인트 사이 언설턴티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GP나 이제 MP 계열에서 보이는 좀 특징들인데 보시면 LLM 프로세스에서도 그런 거를 뭐 딱히 뭔가 학습할 때 학습 같은 게 전혀 없었지만 해보면은 뭐 그런 특성들이 좀 보인다. 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조금 결과로 보여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피겨 6으로 써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쿼리 포인트가 이제 멀티 디멘전일 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XY 코디네이트 좌표가 이제 입력 쿼리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때 그 픽셀 값이 Y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게 멀티 디멘전 같은 경우도 잘 처리할 수가 있다. 뭐 물론 이게 요즘에 보는 뭐 그런 리얼틱한 데이터랑은 전혀 조금 궤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밑에 거 보시면 멀티베이트 함수에서도 동시에 세 채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보면은 뭐 그게 막 엄청 대단한 일인가 싶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프롬프트로 짜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넣었는데도 LLM이 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조금 LLM한테 뭐 어떤 시퀀스든지 간에 막 프롬프트만 잘 짜가지고 넣어주면은 이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또 다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LLM의 시퀀스 생성도 할 수 있으면은 원래 LLM은 이제 텍스트 가지고 리즈닝 한 다음에 결과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퀀스 생성을 할 때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같이 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타임 시리즈에 어떤 도메인 정보를 담은 텍스트를 같이 넣어서 시퀀스 생성을 같이 하자. 뭐 이런 계열로 해서 이제 ENLP 24와 올해 아이클리어의 저 컨텍스트 이즈 키라는 논문이 이제 들어갔는데 뭐 저 논문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막 그런 연구들이 지금 좀 벤치마크로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그 기존에 봤던 그 타임시즈 포켓팅 문제는 결국에 내가 예측하고 싶은 값의 과거값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인풋 시퀀스 쪽에서 보이는 어떤 주기적인 패턴을 주로 모델링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임 시리즈가 뭐 주식 같은 것만 간단히 생각해봐도 주기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어떤 이벤트에 의한 다이나믹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과거 것만 봐서는 미래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외부 요인에서 의해 변했으니까 저희가 뭐 주식 변화를 일으켰던 뭐 그런 사건에 대한 텍스트 문서 같은 게 주어지면은 그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어서 그 예전부터도 LLM 전부터도 이제 막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그 텍스트로 넣어주고 싶어서 그 텍스트 시퀀스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하려고 했는데 이 텍스트 시퀀스 그 페어 자체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주로 이제 타임 시리즈의 그 타임 포인트랑 그러니까 타임 인덱스랑 이제 그 뉴스 데이터의 뭐 타임 일자 같은 거 온라인 맞춰서 하는데 그게 사실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걸 디스크라이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페어는 얻을 수 있어도 타임 얼라이먼트 같은 게 잘 안 맞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도 좀 힘들고 뭐 데이터 구하기도 힘들고 뭐 주로 신테틱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너레이션도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이런 멀티모델 학습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데 뭐 LLM이 이제 시퀀스 생성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LLM이 제공하는 그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LLM이 가지고 있는 리즈닝 능력을 이용해서 뭐 시퀀스 생성을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연구 방향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아까 LLM 프로세스에서도 텍스트 넣는 프롬프트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 저기 그 A번에 있는 그 플롯은 점 두 개가 이제 시퀀스 관측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이제 텍스트 컨디션도 없는 경우에 예측값들의 분포와 뭐 케이스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텍스트로서 저 몬트리올의 뭐 데일리 템퍼처 뭐 제뉴얼리의 뭐 데일리 템퍼처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그 노 프롬프트 컨디션이 없을 때만은 그 이제 예측 분포 자체가 이제 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1월에 그 온도 변화와 이제 뭐 5월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뉴얼리와 메이라는 그 실제로 그 텍스트 정보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측 분포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싱가포르와 샌디에고를 줬을 때 그때도 예측 분포가 변하는데 실제 F를 보면은 그 그게 실제 그쪽의 그것과 좀 많이 실제로 유의미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텍스트를 컨디션을 줬을 때 LLM이 지금 시권 생성할 때 그 예측 부분 자체가 잘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이즈 키라는 그 논문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 이제 컨텍스트로 이 타임 시리즈가 뭐 어떤 타임 시리즈이고 어디에서 측정됐고 뭐 지금 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컨텍스트가 안 주어진 경우에는 저렇게 좀 그 예측 분포 자체가 GT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값을 포함하지 못하는데 저 컨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꺾여가지고 원래 나올 만한 값을 잘 예측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타임 시리즈 포켓팅 관점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컨텍스트로 줄 수 있냐라는 건데 보면은 이제 1번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원래 타임 컨텍스트 없이 시계열만 줬을 때인데 사실 이것만 보고 나서는 노란색에 있는 다이내믹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상승 트렌드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2번으로 표시된 게 이제 인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을 하는데 그냥 이 타임 시리즈가 무슨 도메인의 타임 시리즈인지를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타임 시간과는 관계없고 그냥 사실 정보 같은 걸 알려주는 거고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에 LLM한테 시퀀스를 길게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LLM이 좀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퀀스 넣어주지 말고 어떤 스태티스틱 같은 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뭐 사고가 몇 번 있었고 뭐 이런 거를 텍스트로 주어지면 훨씬 더 짧게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4번은 이 검은색 그 시계와 관련 있는 어떤 다른 채널에 이제 다른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정보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포캐스팅 피리오드에서 발생할 만한 일들을 뭔가 좀 그러니까 미래에서 발생할 예측 같은 거를 의견들을 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은
이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어떤 그 변수들의 관계를 또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컨텍스트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줬을 때 성능이 뭐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컨텍스트 줬을 때 그 LLM들이 그 얼마나 좋아지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빗금 쳐진 게 컨텍스트가 없을 때 그 LLM 성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빗금이 그 없는 그냥 그게 이제 컨텍스트가 들어갔을 때거든요. 뭐 밑에 보라색이나 뭐 초록색 이거는 프롬프트 메서드에 관한 차이고 파란색 쪽만 보시면은 결국에 똑똑한 그 405빌리언짜리 인스트럭터 모델이 들어갔을 때 컨텍스트를 반영한 정도가 크게 바뀌는 걸 봐서 유의미한 리즈닝을 하고 반영을 해서 시퀀스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시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는 되게 조금 될 것 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사실 동시대에 나온 그러니까 ENLP 논문을 보면은 그 얘도 이제 그 어떤 텍스트 컨텍스트를 가지고 타임시 리즈닝을 할 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 관련된 LLM 리즈닝 할 때 좀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거를 뭐 한 세 가지 정도 태스크로 나눠서 보여주는데 일단은 그냥 그 컨텍스트를 이용한 포켓팅 측면, 즉 시범만 보면은 그 컨텍스트로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그게 뭐 60위크 후에 뭐 약간 그 증상이 뭐 급상승한다 이런 정보를 알려줬을 때 노란색처럼 컨텍스트를 잘 반영했으면은 그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이제 초록색처럼 되면은 이제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포캐스팅 측면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어, 그 보시면 이쪽에 그 바로 돼 있는 거가 이제 폴캐스팅한 성능인데 그냥 단순하게 과거 히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값을 있는 거에 비해서 성능이 막 그렇게 막 월등히 좋거나 그러진 않다. 그러니까 막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컨텍스트 없는 거에 비해서도 성능이 조금 마지널하게밖에 안 좋아지고 그게 그냥 아무런 예측기가 아닌 그냥 과거 값만 연장하는 거에 비해서도 그렇게 좋은 성능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실험이 막 그렇게 엄밀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패 케이스도 보면은 컨텍스트로 그 이제 밤중에는 이제 그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LM 예측을 봤을 때 이 빨간색처럼 감소되는 걸 못 그려주고 있다. 뭐 그런 것들, 페일리어 케이스를 지적하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옆에 거는 그 뭐 다른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나 뭐 리즈닝을 해봤는데 그 휴먼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휴먼이 이제 60%대 성능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50%, 30% 이러니까 뭐 아직은 조금 뭐 잘하는 게 아니다 약간 좀 이런 주장을 하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컨텍스트를 반영해서 시퀀스를 잘 생성하는 게 그 굉장히 조금 그 리서치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가 이제 지금까지 좀 현황인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잠시만요. 이거 뒤로 가기 어떻게 하죠? 일단은 뭐 그 어떻게 해결한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그 나온 논문들이 그 얘도 그렇고 이 논문 두 개 다 지금 결국에는 데이터셋 제한하고 벤치마크 제한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연구가 진행되는 측면이라서 아직 그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좀 분석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한다는 뭐 아직은 뚜렷하게 뭐가 없긴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COT를 하는 것도 잘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은 이대로 마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사과정 박민호이고요.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참여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랑 디퓨전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주제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 주제를 이제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프롬프팅 같은 게 굉장히 핫한데 그런 프롬프팅을 비전 쪽에서는 잘 하지 못할까? 뭐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하신 대로 뭐 그런 체인 오브 서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그거 말고 요즘 뭐 어쨌든 간에 인퍼런스 타임의 스케일링이 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비전에서도 이제 하고 싶은데 어 비전에서는 현재 뭐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 생성할 때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뭔가 디퓨전 프레임워크만으로는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거 말고 이제 AR 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롬프팅으로 LLM은 연구 방향이 바뀌었는데 비전에서는 없었고 예를 들면은 이미지에서 이제 프롬프팅이라는 건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웃페인팅, 2D에서는 아웃페인팅,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요, 요 영역을 이제 줬다고 치면은 나머지 영역을 이제 생성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뭐 이제 우리가 뭐 LLM에서 또는 뭐 NLP에서 프롬프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니까 아웃페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비디오에서도 스페이셜리 아웃페인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더 이제 타임 축으로 퓨처 프리딕션 또는 뭐 비디오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현재 비디오를 주고 그 다음 비디오를 이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프리딕션 류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프롬프팅이 가능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물론 이제 뭐 가능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들은 좀 자유롭게 아직 열려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 기술들이 좀 대표적으로 디퓨전에서 제로샷으로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뭔가 뭐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뭐 이거저거 해보더라도 음, 쉽게 잘 안 됩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디퓨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이미지를 이렇게 빰 하고 모든 픽셀을 동등하게 이렇게 다루고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럼 이것들을 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면 물론 이제 그걸 하는 이유 자체는 뭐 인컨텍스트 러닝이니 뭐 플래닝, 리저닝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뭐 이런 걸 하면 더 좋은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비전에서도 원래 옛날에 이제 2020년, 21년쯤에 이제 달리 원은 사실은 이제 AR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달리 원 같은 경우는 이 코드북이 있었고 뭐 VQ, VA 같은 걸로 뽑아둔 그 코드북으로 이제 내가 1번, 42번, 3번, 3번, 94, 60 뭐 이런 식으로 이 코드북의 인덱스를 내뱉도록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AR 기반으로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패치씩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근데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였고 뭐 요즘에 나온 거는 뭐 VQgen 뭐 LW 라지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LWM 뭐 코스모스 AR 이런 모델들이 이제 다 같은 계열인데 요거는 뭐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상으로 뭔가 많이는 없어 가지고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큰 흐름에서 요 방식은 사실은 이제 디퓨전보다 또는 뭐 겐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성능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뭐 겐보다는 좋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 아무튼 그 디퓨전보다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되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렇게 타나랑 이렇게 두 가지가 유립수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둘 다 이제 MIT CS AIL 그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뭔가 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뭔가 또 각자 하고 계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제가 나눠봤고요. 하나는 이제 AR 모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이렇게 한 토큰씩 뱉는 거죠. 한 토큰씩 뱉는 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로스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디퓨전 로스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디퓨전 로스 구조인데, 애초에 디퓨전 모델 구조인데, 뭐 유넷이 됐던, 뭐 요즘은 뭐 트랜스포머가 됐던 디퓨전 모델처럼 이제 디노이징을 한 스텝씩 하는 건데, 여기서 혹시 이 앞에 거를 주고 뭐 뒤에 거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말을 끊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는 먼저 이제 AR 모델 구조에 디퓨전 로스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되게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뭔가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식의 연구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AR 모델로 하면은 뭐 이미지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냥 딱 보면은 더 뭐 블러리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콘텐츠 자체는 잘 반영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블러리하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아티팩트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 또는 뭔가 이 논문도 이제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미지는 사실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잖아요. 근데 뭐 그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지는 픽셀 스페이스가 0부터 뭐 255, 뭐 컨티뉴어스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뭐 오디널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디널한 그런 이미지 도메인을 이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처럼 판단해서 뭐 나름 이제 코드북을 잘 만든다고 만들었겠지만 그 코드북이 뭐 완벽할 수 없을 거고 그 카테고리컬 로스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이 오디널한 특징을 전혀 살리지 못한 그런 로스이기 때문에 어, 최종 성능이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델 AR 모델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한 토큰씩 뱉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저자들은 AR 모델 구조면 이제 항상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이 저자들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큰 AR 모델이 있었고요. 이 큰 AR 모델이 이렇게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데 이 토큰이 이제 원래는 최종적으로 로짓이 나오게 되죠. AR 모델에서는 뭐 이제 내가 뭐 0, 1, 2 중에 0번 토큰, 1번 토큰, 2번 토큰 중에 뭘 뱉을지 이 로짓이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레이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Z라는 레이턴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요 Z라는 레이턴트에 대해서 로스는 어떻게 주느냐? 원래는 이제 0번 토큰인지 1번 토큰인지 2번 토큰인지를 맞춘 다음에 실제로는 0번 토큰이었다 하면은 여기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줬었는데 지금은 레이턴트가 나오고 그럼 요 레이턴트로 로스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이 레이턴트를 컨디션으로 받는 이 Z를 컨디션으로 받는 작은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Z 안에 대부분의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것 자체는 이 MLP, 아주 작은 MLP라고 하는데 이 작은 MLP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듯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듯이 학습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학습은 이 밑에 있는 MLP랑 위에 있는 큰 AR 모델 둘 다 학습을 하는데 로스는 이 디퓨전 모델에서 활용했던 입실론과 이제 실제 입실론 GT의 L2 로스로 쭉 백프랍이 돼서 AR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요 설명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괜찮나요? 뭐, 좀 기존 방식하고 많이 다른데, 네, 뭐,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트랜스포머는 큰 트랜스포머는 이 Z를 뱉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이 앞에 것들 쭉 받아서 얘네도 이제 다 Z죠. Z0, 뭐 Z1, 뭐 1, 2, 3 이렇게 쭉쭉쭉 해서 받아서 마지막에 뭐 Z 뭐 지금 뭐 하나 둘 셋 됐다 일곱 번째네요. 뭐 7을 뱉으면 요 7 뱉은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MLP로 디노이징 스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스텝이다 하면은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 해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이제 딱 뱉는 겁니다. 그럼 요 이미지가 이제 AR 모델에서 뱉은 거니까 이렇게 요 패치의 위치가 이제 딱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패치씩 생성해 나가는 건 동일하되 이 빅 AR 모델
큰 트랜스포머가 컨티뉴어스한 로스인 또는 오디너란 로스인 이제 디퓨전 로스로 학습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두 가지 더 컨트리뷰션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AR 모델이면 항상 이제 커절 어텐션을 써야 되느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우리 AR 모델 보면은 뭐 I am a boy 하면은 이 여섯 번째 맞출 때, 아니 또는 이 다섯 번째를 맞출 때 여섯 번째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커절 어텐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AR 모델은 그냥 이제 1, 2, 3, 4, 5 받고 6만 내뱉으면 되기 때문에 이 마스킹 토큰 MA를 아마 다들 이제 아실 텐데 MA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킹 토큰을 달잖아요. 이게 마스킹 토큰을 달고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처럼 이 마스크 위치를 예측하게 하는 식의 구조를 짜면은 이렇게 바이디렉셔널한 연산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KB 캐시 같은 게 안 돼서 뭐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바이디렉셔널한 구조도 물론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러면 이제 장점이 뭐 이 레이턴트 딴에서 원래는 이제 3번이 여기 있는 요 3번 레이턴트가 5번에서 정보를 못 받았었는데 얘가 못 받았었는데 요걸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레이턴트들이 더 풍성해지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AR 모델이면 또 항상 한 번에 한 토크씩만 뱉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요 구조를 따르게 되면 이제 마스킹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만 한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제 마스크 2, 뭐 마스크 3, 마스크 4 예를 들어 이렇게 네 개 있으면 네 개를 한 번에 아웃풋으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덕분에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AR 모델이랑 디퓨전 모델이 결합돼서 속도가 더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 저자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활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MLP도 되게 작은 MLP를 썼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 50번 반복 인퍼런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 빨라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 모델은 얼마나 크기를 써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이제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써서, 아, 지금 이미지넷 256, 256 할 때, 이 정도 크기를 써서 학습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스케일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마침 또 잘 넘어왔는데, 그래서 최종 결과는 뭐 한때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넷 256, 256 생성에서 FID 측면에서 뭐 이제 1.5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뭐 이제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수치지만 너무 낮아져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잠시나마 뭐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뭐 VAR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일겐, 뭐 디퓨전에 비해서 좀 제일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루틴이 있는데 성능이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AR 구조라서 스케일링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디퓨전 모델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스케일링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뭐 LDM 같은 경우 400밀리언 또는 이거보다 더 스케일링을 DIT 같은 게 스케일링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AR 모델은 좀 약간 검증된 스케일링이 있는 거고 얘네는 아직 디퓨전은 그렇게 딱 검증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일단 AR 구조를 채용을 했고 근데 AR 구조의 기본 한계점은 그 컨타이제이션 벡터 컨타이제이션이었는데 그 벡터 컨타이제이션을 그 스테이지를 아예 빼버리게 된 거죠. 아예 빼버리게 되고 그 자리를 디퓨전 헤드라는 걸를 대체해서 성능이 되게 좋아졌다. AR 모델을 디퓨전 로스로 학습을 해서 좀 좋아진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옛날에 발표하셨던 VAR 논문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여전히 그 카드 뭐냐 크로스인터프레터 쓰는 거예요. 그쵸. 걔보다 얘가 현재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어, 뭐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그 VAR하고 MAR 둘 다 아직 지금 딱 후속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그러니까 후속이라 하면 뭔가 플럭스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것처럼 좀 누가 텍스트 투 이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꾸은 건 아직 둘 다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클래스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고 T2I를 아직 T2I로 확장이 아직 둘 다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 T2I로 확장했을 때 누가 더 잘 되냐가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VAR이 그래서 좋은지, MAR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쓰던 디퓨전이 좋은지는 사실은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지금 이제는 좀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얘네는 다 이미지넷에서 실험을 했지만. 근데 뭐 제가 그냥 찍어 보자면 찍어 보자면 글쎄요. 뭐 둘이 또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요? VAR은 이게 또 coarse to fine이었고 근데 그 대신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었고 MAR은 이 AR 구조인데 아, 디퓨전 로스를 썼으니까 그 coarse to fine 구조를 쓰면서 디퓨전 로스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아,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을 만약 학습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코디네이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준우님이 발표하신 뭐 그런 어, 그 준우님이 발표하신 것도 사실은 그 퀀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숫자를 다루는 그런 작업들에서 그거를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는 게 그렇게 사실 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그 토크나이징을 없애버리는 게 그 연구 방향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런 디퓨전 로스로 또는 뭔가 그런 컨티뉴어스한 로스로 줘보면 어떨까가 되게 또 재밌는 연구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컨타이트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잘 모르는 사람 입장 봤을 때는 다 많은 모델에서 뭔가 BQB를 차용한 뭔가를 버전 1이든 뭐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안 어, 좋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VQBA를 반드시 써야 되는 애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LDM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플럭스나 뭐 아무튼 그런 애들이 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서 그 레이턴트로 가는데 VA가 쓰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VA가 VQ를 쓰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퀀타이제이션을 이 VA 학습할 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쓰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퀀타이제이션을 그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1, 2, 3 이렇게 이제 가져가느냐랑 1, 2, 3, 4, 5, 6 7, 8, 9 7, 8, 9번 토큰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3 x 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요거를 로스로 주는 거고 이제 저희 디퓨전 레이트 LDM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번에 어떤 실제 그 밸류가 들어가는 거죠. 컨티뉴어스한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사실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인덱스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디퓨전에서 지금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번을 맞추는데 실수로 2번을 맞추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거나 1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 이제 아니 뭐 말하다 보니까 좀 꼬이는데 얘네 둘이 이제 실제로 뭐 더 우열이 없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로스를 줄 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디퓨전 로스를 줄 때는 내가 1, 2, 3으로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다고 한들 뭐 요즘은 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로스를 줄 때는 L2 로스를 주기 때문에 이게 더 좀 에러를 생각해 봤을 때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리저너블하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퀀타이제이션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뭐 그러면 또 어떨 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서 좀 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논문도 굉장히 또 특이한데요. 요번에는 디퓨전 프레임워크에서 로스를 바꿔가지고 오토 리그레시브스럽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디퓨전은 사실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완전 이제 클린한 이미지를 하나 주고
그 이미지에다가 모든 픽셀에 동일한 노이즈 스텝을 뿌리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가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린한 이미지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한 이미지를 이렇게 예측을 해서 여기다가 원래 우리 실제 이미지랑 이제 L2를 거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학습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앞에 두 토큰을 컨디션으로 줬어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에서 왼쪽 반 쪼가리를 이제 준 거죠. 그랬을 때 요 두 토큰을 내가 컨디션으로 주고 싶어요. 근데 요거를 주려면 지금 노이즈를 어쩔 수 없이 뿌려서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을 해야겠죠. 여기는 지금 실제로 우리가 클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디퓨전 모델이 이제 항상 이렇게 모두 다 타임 스텝 1000스텝 또는 뭐 800, 뭐 400, 뭐 200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것만 학습해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실제로 두 개,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더라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했죠. 뭔가 이렇게 이 컨디션을 주더라도 얘네의 첫 번째 이제 타임 스텝 1000을 인퍼런스 할 때는 노이즈를 뿌려서 줍니다. 뭐 이 리페인트나 인버스 프로블럼이나 뭐 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지금 실제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다 빠그라뜨려서 주겠죠. 그럼 여기서 디노이징을 이 뒤에 두 스텝을 하는데 이 뒤에 두 스텝이 이 앞에 얘들의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뭐 좀 나아졌지만 이 왼쪽 둘에서 다시 노이즈를 뿌려서 주니까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보를 완전히 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 학습 초기, 그러니까 생성 초기에 정보를 잃은 상태로 컨디션을 주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렇게 반 쪼개져 가지고 여기 반, 여기 반 따로 놉니다. 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특히 이게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지에서야 뭐 아웃페인팅 뭐 좀 안 하면 그만이고 뭐 그냥 다시 생성하면 그만인데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앞에 프레임들이 주어졌을 때 뒤에 프레임을 생성할 줄 알아야 우리가 굉장히 긴 비디오를 생성할 수가 있게 돼요. 아니면은 사전에 정해놓은 어떤 뭐 10프레임이 10프레임, 100프레임이면 100프레임 밖에 생성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디오로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앞에 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뒤에 두 개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고민해 봤을 때 이제 티처 포싱은 사실 어떻게 하죠? 티처 포싱은 이건 이제 AR 모델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AR 모델은 클린한 토큰들을 앞에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뒤에를 예측하게 하죠. 뭐 사실은 이 노이즈 뿌리는 과정도 없고 그냥 여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떤 MAR에서는 마스크되어 있는 토큰을 바로 이제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클린한 이미지일 때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내가 사전에 정의한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단위를 정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 네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노이즈를 뿌립니다. 얘는 노이즈를 조금 뿌리고요. 얘는 좀 뿌리고, 얘는 아주 많이 뿌리고, 여기는 좀 적게 뿌립니다. 그러고 디노이징 할 때는 이제 다 같이 디노이징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뭐 실제로 수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이제 아직 잘 모르겠고, 그 대신에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 클린한 이미지, 나중에 인퍼런스를 할 때 클린한 거를 가지고 있다면, 클린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클린 넣고 요 자리에 클린 넣고 뒤에 두 개는 노이즈 넣어서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꽤나 리저너블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거 이제 요거 하나하나 제가 이건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이거 뭐 약간 다 아래스러워 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 프레임을 줘놓고 요거가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어 뒤에 프레임을 예측하는 비디오 프리딕션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causal uncertainty라고 해서 요거까지는 제가 좀 봤는데 이 앞에 거를 뭐 이렇게 지금 원래 이렇게 다 같이 풀 노이즈로 시작하더라도
앞에부터 디노이징을 하는 거죠. 얘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앞에는 지금 보면 이렇게 선이 똑바른데 뒤에는 아직 여전히 uncertain 하도록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추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론 방법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 또는 뭔가 우리가 플래닝 리즈닝을 아직은 뭐 이게 지금 그 프레임워크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없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를 한다면 뭐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고 뭐 최근 핫한 인컨텍스트 로라랑도 연결지어서 얘기를 드려보면 비디오에서 아웃페인팅이 이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이제 풀 노이즈를 준 다음에 위에 세 개 주고 이렇게 세 개 주고 나머지 하나 이제 인퍼런스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 이렇게 학습이 됐다면 이런 것도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처음에 프롬프트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도 비슷하게 하면은 한 장 넣어주고 두 번째 장을 여러 번 생성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세 번째 거 생성할 때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 건가요?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뭐 이런 약간 좀 토이 이그젬플스러운 것들만 이제 된다라고만 말을 하고, 이런 프레임워크 구조상으로 지금 가능한데 뭐 실제로 그걸 또 가능하게 엔지니어링 하는 건 다른 영역이니까, 네, 그 부분은 아직 좀 덜 연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림 아까 위에 설명한 거, 어떤 거요? 제 네 개 중에 로고 빼고 왼쪽 두 개, 네네네.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요거요? 그거랑 그 오른쪽 거. 요거요? 그 위만한 건데. 요거요? 네. 요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풀 노이즈로 다 같이 시작을 하면, 이거 이제 원래 아실 텐데, 디퓨저 하면은 네. 트레젝토리 한 번에 이렇게 빰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깨는 깨는 이제 어떻게 해요? 깨는 풀 노이즈 완전 다 노이즈한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같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죠. 네. 시작점이건 끝이건 네. 맞나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시작점은 알고 끝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시작점을 먼저 디노이징을 때리는 거예요. 먼저. 네. 네네네. 그래서 아니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컨디션을 갖다 준다거나 이미 시작점을 알고 있다고 친다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고 요 앞에는 클린한 걸 두 개를 넣어준 상태로 뒤에 거를 디노이징 하면은 요 정보를 많이 반영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텐션을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제대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다 오늘 가져온 세 개는 다 이제 MIT 논문이고요. MIT가 좀 개쩌는 것 같아요. 어도비랑 같이 했고요. 아마 CBPI 2025 붙지 않을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는 논문인데 이 디퓨전 포싱의 비디오 제너레이션 버전.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뒤에 비디오 생성하는 인피니트하게 아비트러리 랭스를 생성하는 또는 스트리밍으로 생성하는 그런 거고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래서 원래는 비디오 생성이 되게 느린데 자, 오른쪽은 이미 생성이 된 거고요.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 왼쪽처럼 하나 만들려면 3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 하나 만드는데 1.3초 걸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긴 비디오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컨트리뷰션 아이고 어, 여기서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빠른 인퍼런스 굉장히 빠른 인퍼런스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프리딕션 요게 두 개가 가능해야 우리가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스트리밍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비디오 프리딕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퓨전 포싱을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포싱을 썼다 하면 이 퍼 프레임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다르게 뿌려요. 첫 번째 프레임은 클린하게, 여기는 뭐 완전 노이즈, 중간, 뭐 중간 어딘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앞에 두 개 주고 뒤에 두 개 인퍼런스 하는 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일단 하나이고요. 그래서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퓨전 포싱을 이제 갖다 썼다가 굉장히 큰 그런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포싱에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 두 개 생성하고 뒤에 두 개 인퍼런스 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다면 커절 어텐션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커저리티를 주면은 좀 더 성능이 또 좋아진다고 알 수 있고요. 그 컨티뉴이티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이 논문은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추론이 또 굉장히 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요것도 이제 다른 테크닉을 가져온 건데 DMD라는 테크닉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이 동일 저자입니다. 이 MIT 이 어도빅 동일 저자가 쓴 DMD라는 논문을 이제 갖다 쓴다라는 거고. 근데 뭐 갖다 쓸 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테크닉이 있는데 오늘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요 방식이 이 DMD로 타임 스텝을 굉장히 줄였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포싱으로 앞에 두 개 주고 뒤에 두 개 인퍼런스 하는 게 가능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빨라진 거는 이 티처 폴싱 로스랑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DMD라는 어떤 디스틸레이션 방법 또는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중 하나인 어떤 디스틸레이션 방법으로 타임 스텝을 뭐 50에서 뭐 4로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 여기 있는 피라미드 플로우, 호그 비디오 X, 무비젠보다 유저 스터디나 뭐 이런 거에서 프리퍼런스가 더 좋았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요즘 얘네들은 좀 다 오픈 소스 모델이고 좀 클로즈드 소스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백본을 어떻게 쓰느냐가 좀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는 디스틸레이션하고 그 비디오 프리딕션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뭐그 정도까지 깐깐하게 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지금 길어졌을 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성능이 보통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요 피포 디퓨전이라는 이거 서울대에서 나온 논문인데 요거 빼고는 다 이렇게 떨어지고요. 요 피포도 사실은 이제 디퓨전 포싱의 일종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재밌는데 디퓨전 포싱의 일종이라서 인퍼런스만 디퓨전 포싱스럽게 한 거라서 요것도 나중에 보시면 재밌는데 요것은 성능이 좀 일정하고요. 얘는 뭐 거의 일정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디퓨전 포싱을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잘 적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오른쪽 표에서 Y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해당 타임 시점에서의 그냥 이미지 퀄리티인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대충 드린 것 같은데 원래 예를 들어서 아마 한 요 정도 10초짜리 생성할 수 있다고 치면은 요 그 Y축은 그냥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에스테틱 퀄리티.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일정해야 되는데 쭉 앞으로 길게 생성해도 보통은 이제 앞에는 좀 좋더라도 이거를 길게 생성하면 할수록 뒤에 이제 아티팩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앞에 거를 프레임을 주고 뒤에 거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얘네들은 이 앞에 거 두 개 클린한 이미지로 주고 뒤에 거 두 개 인퍼런스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이 유지된다. 이미지 퀄리티가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성능 안 좋아지는 애들은 학습하는 동영상이 다 10초짜리밖에 없어서 그 이후에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 이제 모종의 방법으로 인퍼런스를 시키긴 한 거죠. 원래는 이제 10초까지밖에 생성을 못 하는 앤데, 아, 네. 어, 아, 아, 잠깐만요. 이게 사실은, 얘는 아니긴 하네. 요 스트리밍 T2V랑 피라미드 플로우는, 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식으로 이제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인데, 그렇네요. 지금 말 보니까
얘네들이 사실 이제 코그 비디오 X나 무비젠 같은 게 이제 고정된 길을 생성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길게 비디오, 롱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얘네들은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뺀 것 같고요. 요 다른 방법들을 썼는데 요 좀 방법들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 좋다. 그럼 네, 마찬가지 보이는데 네네. 좀 처음에 설명하실 때 모티베이션이 약간 뭐라 그래 30초짜리 동영상이면은 원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서로 뭐 컨디션도 안 되고 따로 놀 수 있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은 뭔가 좀 이 동영상 쭉 있어서 뭔가 컨시스턴트한 그런 느낌으로 간다가 모티베이션이었던 게 맞나요? 아닌가? 정확하게는 앞에랑 뒤에 수준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처음 윈도우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를 들어 5초짜리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디퓨전이에요. 그러면 5초짜리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거를 만들려고 여기서 뭔가 이제 모종의 작업을 아무리 해도 그 제로샷으로 여기 사이에서 이 끊어진 게 느껴집니다. 아, 네. 그 사실 그냥 컨티뉴어스한 제너레이션 자체가 5초 이상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뭐 AI가 생성한 영상들 이렇게 많이 접하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컷 편집된 것처럼 다 제한된 프레임에서만 되게 잘 생성하고 긴 생성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의 기술력이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뭐 롱비디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가 이길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저는 뭐 요 방법, 요 뒤에 게, 뭐 요 뒤에 요거가 꽤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보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좀 하다가 좀 틀었는데 어쨌든 요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이미지 퀄리티가 0.7인 건 어느 정도 잘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마지막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요? 네. 요거는 그 뭐 데모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저 수치에 대한 정확한 감은 없고, 근데 이제 이 정도 퀄리티가 뭐 0.7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막 사람이 손 4개 됐다, 5개 손가락 됐다, 이런 거 아, 해결된 수준. 그거랑은 좀 다른 메저일 거예요. 그거는 좀 이렇게 디테일한 메저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좀 약간 제너럴하게 라이온 에스테틱처럼 그런 매트릭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어.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매트릭이 아마 더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또 이런 게 있거든요. V벤치가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에스테틱 퀄리티, 이미징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멀티플 오브젝트를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거는 제가 올라가서 처리할게요. 아까 이거 그냥 붙이는 거. 뭐 할까? 네, 고기만 짧게 들어가. 이거
아닌데. 그리고 아무 너무 다이어트에서 박혀 있어. 이건 새 거예요? 새 거는 아니고 많이 남은. 무슨 쓰레기는 그런 거. 그런데 이거 일주일 받으면 이제 뭘 하냐? 그냥 이거 놔둬. 생각하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남은 거 아니야? 여기 무슨 거 있어요? 여기 아, 이거 얘는 완전 그냥 쓰레기. 버려도 될까? 이것도 이거 버릴 몰라. 여기다 쓰레기. 이거 흙스가 어떻게 생겼어? 또 여기만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음식물인 거. 여기 흙게 버리고. 네, 내가 뭐야? 왜 이렇게 나쁘게? 앞에 쓰기 할수 있는 그치 그치. 아니, 글씨가 따로 가지고. 아 진짜? 나도 막 맛있다 그거 없더라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냐? 이거 갖고 가실 수 있겠지? 영수증 냉장고에 넣어두면 누가 못 가져. 1년 뒤에 회장님 오면 너 뭐가? 응. 왜 급하게 또. 왜? 강매야. 맵고 이쁘긴 해. 예쁘지 않아? 근데 너는 팬층에 기운이 버리네. 아 근데 누구한테 왜 뭐라고 저희가 안 하니까 생각해? 한 그리고 최근에 산 거 아니야? 2년 때. 2년 2년이면 새 거지? 새 거네? 새 거야? 스파 아니었어? 아니야. 왜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어? 나 그때 이게 좋은 거였는데. 세상에 저희가 음식물 남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버리나요? 드실 분 있으세요? 아니야. 뭐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죠. 얘는 누군가 먹어볼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근데 그, 스키니 다 피자